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녁부터 조금 회복하나 싶던 시장의 모습에 저점 대비 소폭 회복을 했으나 지난주 하락분과 비교해보자면 아직까지도 답답한 가격대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 맞게 오늘은 아쉽게도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적인 소식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탈중앙화 거래소인 이 유니스왑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유니스왑의 경우는 작년 4분기 거래량이 무려 2,3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니스왑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니스왑의 창업자의 은행 계좌가 폐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폐쇄한 은행의 이름을 들으면 더욱 충격적인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유니스왑 창업자 은행 계좌 폐쇄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스왑의 창업자 헤이든 아담스의 경우에는 오늘 새벽 트위터에서 이 JP 모건 체이스가 사전 예고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를 폐쇄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아담스는 단순히 암호화폐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수많은 개인, 회사를 알고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 브라이언 퀸텐츠의 경우는 미 연준또는 통화감독청 은행 조사관이 상부 지시를 받아 이런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 조사관은 은행의 특정 고객이 너무 위험하다고 언지를 하며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은행은 계약상 고객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디파이 개발자이자 민주당 하원 의원 후보 맷 웨스트의 경우에는 완전히 미쳤다. 이것은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 답답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JP모건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4만 6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이 과거와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JP모건이 유니스왑 창업자의 계좌를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암호화폐를 취급하기에 막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들이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소식인 만큼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에 관한 공식적인 JP모건 측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떠한 해명을 하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을 이끌었다는 소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이 러시아라면 왠지 금지를 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었죠.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러시아 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의견들이 많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에게서 당국의 암호화폐 금지에 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암호화폐 금지는 러디즘이다. 이 러디즘은 망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레오니드 볼코프의 경우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 제안에 대해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금지 조치는 오히려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고 거래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 것
것이다. 이는 기술 진보에 대한 투쟁인 러디즘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이 러디즘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시절의 기계 파괴 운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러디즘은 결국 망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볼코프는 교도소에 수감된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복수의 미디어에 따르면 나발리는 지난 2016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 기부금을 받아왔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인 기조로 보는 대표적인 국가를 보자면, 지난 5월 전면 금지를 일으켰던 중국과 이제 지난 11월 당시 갑작스럽게 암호화폐 금지를 보이던 인도,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인도와 같이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라는 러시아가 있죠. 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을 정말 금지를 할 확률이 높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10월 당시 러시아의 재무차관의 경우는 우리는 중국처럼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이죠, 12월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에게서는 암호화폐가 위험하긴 하나 그럼에도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이 출범이 되며 다음 달인 2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이와 같은 소식이 나온 이후에 암호화폐 보유 금지를 제한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금지를 하게 될까요?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와봐야 하겠지만, 이 글로벌적인 정세를 보았을 때 어떤 쪽이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지 잘 생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12,000년 화폐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달성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소식이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상당한 저항도 받았으나 현재 순조롭게 본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서 여론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이제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의 경우는 현재 14% 손실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비판론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죠. 이에 오늘은 월가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라고 불리우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에게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보는 인물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항상 이 피터 시프에게서만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루비니 교수 또한 이해 못지 않는 인물이죠. 과연 엘살바도르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엘살바도르 대통령 탄핵돼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 교수가 이제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은 재앙이다. 이 비트코인 보유자는 누구나 50%를 잃었다. 국가는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국가를 파산시키는 범죄자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말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이야기이죠.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경우는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였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여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월가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물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하여서는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그저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엘살바도르에게 보내고 있는데, 과연 엘살바도르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정말 국가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현재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누리게 된 국민들이 기존 전통 금융시장만 도입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제 2배 이상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금융 인구의 증가가 주는 경제적 효과는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면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국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 과연 이에 대해서 나이브 부켈레의 경우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또한 국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이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의 경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개발을 이제 삼성전자와 카카오와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테스트 및 실제적인 상용화에 나설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CBDC가 나온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또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에 대한 견해가 나왔는데 현재 가격의 하락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CBDC로 NFT 거래 가능해져도 암호화폐 위축된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헤드라인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제 CBDC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갤럭시 워치 그리고 갤럭시 탭에 담아 쓰는 모의 시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에는 관련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 화폐 기술 반장의 경우는 CBDC를 갤럭시폰에 담는 것을 가정해 실험을 진행했다며 아이폰으로 같은 실험할 계획은 없으며 애플과 협업이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CBDC를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NFT 플랫폼에서 CBDC 활용 거래가 넓어지면 관련 암호화폐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고 미디어는 이야기를 했지만 유이진 기술반장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향후 만약에 발행이 될 경우 NFT 거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인 몫이다. CBDC로 NFT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암호화폐가 위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한국은행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를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여전히 금융안전의 위협 요소라는 기조를 보여왔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보였다는 것과 오늘의 발언에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 머지않은 시간 안에 암호화폐를 베이스로 만든 CBDC의 성공적인 발행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는 개인적으로 크나큰 반사이익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CBDC와 암호화폐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CBDC의 단점을 충분히 암호화폐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CBDC가 공식적으로 발행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반사이익이 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과 더불어서 이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 또한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리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나올 만한 소식이 없는데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온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맡긴 리플 45억 원어치 빼돌린 연인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로부터 코인을 위임받고 이를 임의로 처분해 약 45억 원의 이득을 챙긴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연인 A와 B는 지난 2017년 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씨의 이제 전자지갑에 있던 가상화폐 리플 2,000
2만 5천여 개를 개당 225원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임의로 처분해 4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C씨는 지난 2016년 1월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생성하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고 이들에게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는데 A씨와 B씨는 리플을 빼돌려 이를 현금으로 바꾼 뒤 채무 변제, 외제차, 명품 구매,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의 10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싶었는데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또 하필 XRP로 일이 이루어졌는지 참 답답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연인끼리 나란히 이제 7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 그래도 이 소식이 이제 XR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일단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 SEC와 소송이 먼저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기간이 미국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한 달 연장이 되었으며 얼마 전 리플사의 크리스 라센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사 한 명이 사임하는 등 안 좋은 소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도 마무리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 속에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XRP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XRP의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에 따라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 분야인데요. 현재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개인적으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진행 중인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최초로 스테이킹을 진행하며 20여일이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의 하락장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현재 제가 진행 중인 디파이 프로젝트 크로노스 다오의 화면입니다. 일단 제 카카오톡의 디지털 지갑인 클립과 이미 연동을 한 상태인데 연 이자는 약 21만 %를 보여주며 20일 전 대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이나 충분히 매력적인 이자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유얼 스테이크드 밸런스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유얼 스테이크드 밸런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개수입니다. 이제 1월 4일 당시 약 0.11개의 크로노 토큰을 매수하였는데 현재 0.18개로 개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20일 만에 거의 70%의 개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 상단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메뉴를 눌러서 아월 클래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크로노 토큰의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크로노 토큰의 가격의 경우는 제가 매수했을 당시가 $640 정도의 매수를 하였었습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에 따라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 보시게 되면 $104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월 4일 당시 $640의 크로노 토큰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에 한 번씩 지급하며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오히려 가치가 40%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크로노스 다오의 경우는 얼마 전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 본인의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었습니다. 이 투자의 80%의 자금이 코인과 더불어서 다오에 들어가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현재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디파이를 통하여 자산을 해칭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 또한 크로노스 다오를 통해서 디파이를 처음 접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약 20일 정도 진행하면서 꽤나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크런치 패드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런치 패드를 보게 되면 카이로스 캐시 밑에는 크레딧 토큰이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코인 담보 대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이제 크로노 토큰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동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자를 받는 것이죠. 이 밑에 프로바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베스팅 텀이라고 보이시죠? 이 베스팅 텀에 따라 ROI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크런치패드의 경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일의 경우 ROI가 20% 정도입니다. 만약
만약 내가 $1,000 가량의 크레딧을 제공한다면 이제 10일 뒤에 $1,200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30일이면 51%이기 때문에 약 $1,500. 이 90일의 경우는 이제 110%죠. 이제 110%이기 때문에 약 $2,100 정도 될 텐데요. 현재 개인적으로 아직 진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차후에 한번 소액을 넣어서 진행해볼 생각인데요. 이러한 디파이 프로젝트의 이유를 보고 있자면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이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며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저 또한 정찰병식으로 소액을 먼저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닥스도 보시고 충분히 공부를 하신 후에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미미하지만 가격이 소폭 회복한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13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지겹기만 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지만 또 하락하고 이제는 오르겠지 하면 또 하락하는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 오늘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참 안 좋은 소식들은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며 또 한국 시간으로 1월 27일 FOMC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전 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이 전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번 1월 달은 자산 시장에게 너무나 가혹한 달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정말 보유한 코인을 모두 팔아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능사일까요? 매영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더욱 강해짐에 따라 이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러한 금리 인상의 시기에 요동을 치더라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의 적기였다는 것을 부정할 투자자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을 떠나가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두려움이 만연한 시장 상황 속에 다가오는 1월 27일엔 또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며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없듯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은 절대로 없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